오늘은 병화일간의 이민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병화일간이냐면요, 별건 아니고 제가 병화일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이 병화의 물상은 태양이죠. 이걸 양 중에 양이라고 합니다. 양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뻗치는 기운이잖아요. 그냥 바로 드러나는 기운이죠. 가장 양적인 일주가 병호일주라고 하잖아요. 이 병호일주를 가장 양적인 기운이라고 하는데, 이 병호일주 분들은 자기를 숨기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조금만 친해지면 아, 이 사람은 병화구나 라고 그렇게 드러나는 게 있거든요. 뭐 병호일주 분들이 화끈하고 뒤끝 없고 추진력도 좋습니다. 고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양종기 부종세 오음종세 무정의. 그냥 이 부분만 주목해서 보세요. 양은 세력을 따르지 않고 음은 세력을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음은요, 자신을 잘 숨겨요. 그래서 주변 환경에도 잘 융화가 되는데, 양은 환경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나서고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죠. 가장 양적인 일주가 그런 면에서 병호일주라고 하는 거고요. 이 병화일간, 이게 태양이잖아요. 그런데 태양은 꺼지지가 않죠. 그래서 고전에서는 이 병화일간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웬만해서는 신약해지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병화일간에게 이민년은 어떤 애인지 한번 볼게요. 임수는 편관이죠. 임목은요, 편인이고요. 먼저 이 임수는요, 우리가 강, 호수, 바다라고 물상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이 임수가 편관인데 병화도 임수를 반기고 임수도 병화를 반깁니다. 병화는 하늘에 뜬 태양인데 편관 임수를 바다로 해석을 하면요, 바다 위에 지금 태양이 뜬 거잖아요. 바다 위에 뜬 햇빛이 바다에 그 파도가 칠 때마다 반짝반짝 비치죠. 보기가 좋죠. 병화하고 임수가요, 서로를 빛내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 병화는요, 임수로부터 바로 수국화를 당하니까 극을 당하는 존재죠. 그런데 병화가 신약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임수를 잘 쓸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게다가 극을 당한다고 해도요, 임목이 편인이니까 어때요? 수생목을 하잖아요. 그리고 목생화를 하니까 편관이 편인으로 흐르고 이 편인은 또 병화를 바로 생해주죠. 우리가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할까요? 이런 구조를 살인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편관을요, 칠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칠살인지 아세요? 제가 십성을 쭉 한번 써볼게요. 비견, 이건 나죠.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자, 편관이 몇 번째인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죠. 일곱 번째 살이라고 해서 이 편관을 칠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편관은 일단 그냥 편관이에요. 그런데 나를 버겁게 하는 이 살로 작용하면 칠살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감당하면 편관인데요, 감당 못하면 칠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병화는 웬만하면 신약해지기가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니까요. 대신에 병화가 병존하면요, 병병병존이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 좀 불리하다고는 봤어요. 왜냐면 너무 강하니까.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없잖아요. 병화가 신약해지기는 쉽지가 않고 신강하기는 쉽다는 관점에서 병화가 편관 임수를 반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옛날 관점에선 이 관성이라는 게 뭐죠? 관직이잖아요. 쉽게 명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성으로 돈을 번 사업가가 있다고 할게요. 이 사업가가 자기가 이룬 걸 바탕으로 정계 진출을 한다고 칠게요. 그래서 정치인 생활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는 정치인들이 참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잘 못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의 그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관이죠, 관. 자기를 올가매요. 자기를 규제하고 절제하게 하는. 예를 들면 어디 룸사롱에 놀러가서 놀고 싶어도 그게 맘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관이잖아요. 자기를 틀에 가두는 것, 자기를 규제하는 것.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맘대로 못하겠죠. 관성을 내가 잘 쓰면요, 명예롭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돼서 이 관을 깨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대기업 회장이 노년에 뭐 성추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편관이 칠살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칠살이라고 할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칠살은 편관이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때죠. 그러면 일단 편관을 먼저 봐야겠네요. 편관의 좋은 점에 대해서 제가 서술해 볼게요. 직장 내에서 승진을 한다거나 관직을 얻는다거나, 명예죠, 명예. 그리고 공무원이 되는데 임명직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선출직은 아닙니다. 신분 상승이죠. 대부분의 여성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키가 큰 남성을 좋아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키 큰 남자랑 같이 있으면 내가 빛나죠. 내 능력이 좀 높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관성이에요, 관성. 그래서 여성 입장에서는 편관이 있을 때 남편이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능력이 뛰어난 경우를 일컫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편관이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칠살이 됐을 때를 한번 볼게요. 직장 내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구설수도 있을 수 있고, 거래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상사와의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명예와 관련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남성이면 가정생활에서 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여성에게는 남편에게 생기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소송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죠. 어쨌든 이런 관적인 문제나 스트레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사주에 들어온 관성이 언제 칠살로 작용을 할까요? 이게 무조건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정적인 상황을 언급하기가 좀 그런 게, 예를 들면 편인도식, 분겁쟁제, 탐죄개인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편인이 있으면 도식이 된다, 겁재가 많으면 겁재가 무리를 이루면 쟁제가 일어난다, 뭐 내 돈을 뺏긴다, 재성이 많으면 인성이 허물어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건요, 내가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인 거지 반드시 사주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원인하고요 결과가 같은 게 아닙니다. 결과를 보고 그냥 이런 용어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겁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쟁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편인하고 식상이 같이 있다고 해서 편인 도식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재성이 있는데 인성이 있다고 해서 탐재 괴인이 뭐 인성이 자기 힘을 못 쓴다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병화 일간 분들에게는요, 임수가 편관이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깊이 있게 해보자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편관의 작용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원국 내에 정관이 있는데 편관이 들어와서 관살 혼잡이 될 때. 이것도 역시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부하는 입장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약한데 편관이 강하게 들어올 때. 물론 원국 내에 편관의 힘이 강할 때겠죠. 세 번째, 신강하고요, 식상도 잘 발달되어 있는데 들어온 편관이 너무 약해서 힘을 못 쓰는 경우.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제살퇴가라고 해요. 제살퇴가. 지장간에라도 임수가 있으면 괜찮거든요. 지진에 이런 신금이 있는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병신일주라거나 아니면 월지에 이 신금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임수를 잘 쓸 수 있겠죠.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균형. 예를 들면 조우라거나 아니면 억부라거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의 기운이 깨끗하게 생조되어 있고 힘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잘 버는 부자의 사주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 제기통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왕, 제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강하고 제도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강한 것과 제가 왕한 것의 균형이 잘 맞춰지는 거죠. 그렇게 균형이 맞춰져 있어야 사주를 잘 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어떤 한 기운이 약하다고 하면 그 기운의 부정성이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정성을 내가 노력해서 덜어내고 해당 오행의 기운과 십성의 기운을 끌어들여서 내가 적극적으로 그 운을 유리하게 쓰면 좋다고 봐요. 저는 아시겠지만 제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분들이 설명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일간별로 신년 운세가 어떠할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무조건 내년에 이 편관이 들어오니까 안 좋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편관을 잘 쓸 수 있을까, 주체성을 가진 내가 내 의지로 어떻게 하면 내게 들어오는 이 한 해의 운을 나한테 유리하게 쓸 수 있을까를 제가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걸 또 적극적으로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걸 전제로 두고요, 편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편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식신제살입니다. 두 번째가 양인합살, 세 번째가 살인상생이에요. 제가 이 병화일간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식신제살, 우리가 보통 식신제살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에는 식상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병자, 병술, 병신, 병호, 병진, 병인 일주 중에서 식상을 지지에 깔고 있는 일주가 있죠. 병술 일주하고 병진 일주에 해당되겠네요. 자, 그러면 식신제살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식신이라는 거는요, 내 삶의 여유를 추구하는 활동입니다. 예술적이고 유흥적이고 풍류적인 행위죠. 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뭐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요 행하는 거예요. 그 삶의 여유를 갖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키우는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밝고 명랑하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죠. 제가 아까 병진일주하고 병술일주가 이런 형태로 일지를 깔고 있다고 말씀드렸네요. 제가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제 아이를 뒤에 태우고 집에 가고 있는데, 저희 동네에서 제가 신호에 걸렸어요. 그런데 앞차가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쁘기도 하고
부끄럽지만 저도 앞차를 따라가서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 갑자기 경찰 두 분이 숨어있다가 저한테 이렇게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앞차도 물론 잡혔고요. 그래서 앞차랑 제가 같이 갓길에 차를 정차를 했어요. 근데 경찰관이 오셔가지고는 저한테 웃으면서 선생님, 제가 왜 차 세우라고 했는지 아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차 문을 제가 딱 열었는데 제 뒤에 있던 제 딸이 우와, 경찰 아저씨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반갑게.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창피했어요. 겸연쩍어서 약간 얼굴에 좀 웃음을 띠고 선생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앞차에 있던 아주머니가 내리시더니 어디서 경찰이 숨어가지고 이렇게 단속하냐고 엄청 뭐라 하는 거예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언성을 너무 높이시길래 제가 그 경찰분한테 선생님, 제가 왜 잡혔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고생 많으시네요, 저렇게 너무 크게 소리 내시면 모두 다 힘들 텐데, 딱 그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경찰분이 갑자기 자기 명함을 저한테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혹시 그 똑같은 걸로 걸리시면 자기가 한번 봐드리겠다고 지금 자기 이름을 잘 기억을 해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실은 오늘도 봐드리고 싶은데 저기 아주머니가 저렇게 나쁜 말로 지랄지랄 하고 있지 않냐, 만약에 제가 선생님을 봐드렸는데 저 차에 블랙박스에 찍히고 있을 텐데 자기는 단속하고 저는 봐줬다고 또 민원 낼 수도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오늘은 단속을 끊어야 될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으니까 괜찮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냥 벌금 냈거든요. 그런데 그 경찰관이 저한테 했던 말, 다음에 똑같은 문제로 자기한테 걸리면 자기 이름을 이야기해라, 그러면 한번 봐드리겠다, 그 말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 상황을 벗어나고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식신제사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니까 식신제살이 뭐냐면요, 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이걸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이걸 극복했을 때 식신제살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극복을 못했잖아요. 식신제살에 실패한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양상을 내가 사주적으로 궁리해 보시면 공부가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식신이 평관을 본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직장으로만 관을 한정해 볼게요. 그러면 회사에서 부서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지역에 발령을 내거나 아니면 TFT 같은 내가 전혀 해보지 않았던 일과 관련된 신설 조직이 생겨서 내가 거기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거나, 뭐 당연히 스카우트 제의가 오는 것도 해당이 되겠죠. 직장 상사와의 트러블, 그리고 갈등,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뜻해요. 그런데 내가 회사에서 갈등을 겪고 스트레스를 얻기보다는, 거기에 따라서 뭐 트러블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식신적인 활동, 내가 여유를 추구하고 삶에서 긍정성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좀 더 여유롭게 가져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식상에 또 이런 뜻이 있기도 해요. 내가 가진 재주, 내 능력. 그러면 식신제살이라고 했을 때 이게 회사에서의 문제, 뭐 사업가라고 한다면요, 뭐 손님 때문에 불거진 문제도 해당되겠죠. 법정 소송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식신제살은요, 이런 문제들을 내가 가진 재주와 능력으로 극복하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면 어떻겠어요? 회사에서는 이게 승진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어떤 적극적인 활동으로요, 이런 평관의 문제들을 내가 능동적으로 제살하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관이 강한데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는 명조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사회적인 성취가 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있던 아주머니는 식신제살이 아니고 상관으로 제살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상관이라는 게 식신에 비하면 관과 정면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외부 자극에 의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사주를요, 내가 운전자가 돼서 이 사주의 8글자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이 8글자로 이루어진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평관이라고 한다, 이거는 제가 뭐라 그랬죠? 갑자기 튀어나온 단속 경찰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주머니가 평관을 제압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죠. 자, 두 번째 설명드릴 건 양인 합살입니다. 고서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옛날 임금들의 사주 중에서 양인 합살의 형태가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임금의 명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이 개념만 한번 좀 취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임금의 카리스마나 카리스마나 뭐 훌륭한 인덕 같은 거를 바탕으로 뛰어난 장수, 뛰어난 지략가를 내 부하로 두는 경우겠죠. 이걸 현대적인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길 가다가 시비가 걸렸어요. 뭐 어깨를 부딪혔든 간에 아무튼 시비가 걸렸어요. 근데 보니까 양아치나 조폭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막 시비를 거는데 차분하게 선생님 법으로 해결하실래요? 이러면서 명함을 하나 딱 줬어요. 그런데 명함을 딱 받았는데 판사나 검사인 거예요.
양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예요? 이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힘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평관이 날아 들어왔는데 이걸 스스로의 힘이나 권위로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로 직접 해결을 하는 거죠. 삼국지를 보면요, 유비가 인덕이 뛰어난 그런 군주로 묘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장비하고 관우를 자기의 수하로 두죠. 관우나 장비같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겁제들, 이게 양인이잖아요. 양인. 이런 휘하 장수들과 함께 다른 뛰어난 능력을 가진 적의 장수나 평관들을 제압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세력하고 권위, 명예를 높이는 거잖아요. 이거를 화살위 권위라고도 합니다. 살이 뭐가 되는 거예요? 권세가 되는 거예요. 권위. 이런 형태 때문에 고서에서는 임금의 사주 중에 양인합살의 형태가 많았다고 했나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요, 능력이 뛰어난 자수성가한 대기업의 오너나 아니면 카리스마 넘치는 간부급 검사가 뭐 능력이 만만치 않은 후배들을 통솔하는 그런 느낌이죠. 청간 병화 중에 양인을 깔고 있는 일주가 병호일주죠. 자, 세 번째,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살인상생. 왜냐면 병화 일간들에게는 이 이민년이 살인상생하는 해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병화는 신약해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수평관을 반기는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 병화는 다른 일간과 다르게 이 평관이지만 임수평관을 잘 쓰기가 용이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론요, 이거를 진짜 잘 쓸 수 있는 구조냐 아니면 소화할 수 있느냐, 이거는 명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편인이 12형성으로 뭐예요? 장생지죠. 장생으로 병화를 바로 목생화해주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병화 일간들에게는 2022년 이민년은 살인상생을 할 수 있는 해가 되게 쉽다라고 보는 거죠. 이 살인상생이 뭔가요? 평관의 강한 기운이, 스트레스나 관적인 문제들이 인성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주는 겁니다. 식신제살이요, 좀 능동적인 형태로 살을 다루는 거였다고 하면요, 살인상생은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관의 강력한 기운, 관적인 문제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편인으로 살살 달래가면서 나의 기운으로 만드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인성이라는 게 정확히 말하면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그러니까 명주를요, 제가 사주를 끌고 가는 운전자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비겁은요, 배기량. 식상은요, 엔진. 그런데 식상이 음양이 다르다 보니까 터보가 되겠죠? 터보 엔진이에요. 재성은 기름입니다. 평관은요, 단속 경찰. 정관은 신호등. 그럼 인성은 브레이크예요. 이게 정확히 나를 돌이켜보고 나를 멈추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평관이 편인으로 왔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평관의 문제들을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고 지나온 궤적을 돌이켜보고 앞으로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현재를 인내하고 수양하고 공부하는 그런 활동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기가 좋은 환경이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제가 단속경찰을 만났던 에피소드 들려드렸잖아요. 경찰관에게 단속 걸렸을 때 막 화내고 씩씩대면서 경찰관을 욕하고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건 내가 잘못했네, 불법적으로 내가 유턴한 건데, 좌회전한 건데 사고도 안 나고 사람도 안 다쳐서 다행이다, 단속으로 딱지만 떼서 다행이다, 다음엔 신호를 잘 지켜야지, 이렇게 마음먹는 게 평관 편인이라는 거죠. 이게 살인상생이에요. 살인상생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발전하고 내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도약합니다. 왜냐? 깨달음을 얻게 해주니까요. 이 인성이 나를 생해주는 거잖아요. 나를 돕는 기운이죠. 그런데 수생목, 평관을 거쳐서 힘이 더 강해지다 보니까 이 인성이 나를 더 제대로 생해주는 거예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게 관성과 인성의 본질입니다. 인목 편인은 장생이고요, 평관하고 편인이 깨끗하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민년에 이 임수가 수생목을 하니까요, 내가 이거를 잘 활용하면요, 물론 평관이 들어오니까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년은 어떤 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요, 병화가 신약하냐 신강하냐, 그리고 금수가 강하냐 약하냐, 이런 것도 좀 따져보긴 해야 돼요. 만약에 금수가 약해요, 그러면 금수가 약한데 임수 평관이 오면 생기는 부정적인 내용들도 있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걸 말씀드리면 다들 걱정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포괄적으로 이런 작용들이 있다라는 선에서만 제가 짧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빠뜨렸네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영상을 찍는 건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병화 일간들은 내년 이민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공부를 하자.
이 병화일간들에게는요 인목, 인성이 들어오잖아요. 이때요 확실히 공부가 잘 돼요. 내가 뭐 자격증 공부하는 분들은 합격을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예를 들면 뭐 내후년에 합격을 내가 목표로 두고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년 이민년 때 진도가 많이 나갑니다. 공부가 진짜 잘 돼요. 원래 인성운이 들어오면요 기구신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인성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기획하고 수행하고 성찰하고 공부하고 뭐 기다림 같은 코드하고 어울리는 해이거든요. 이럴 때 내가 공부를 하면서 뭐예요? 미래를 준비하자는 거죠. 두 번째, 시야를 넓게 가지자. 이 이민년이 편관하고 편인으로 들어온다는 걸 잘 눈여겨보셔야 해요. 왜냐면 편관하고 편인이 연결된다는 거는 이 작용이 깨끗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편인은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시야가 좁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관이 들어왔을 때 이걸 너무 내 중심으로만 해석을 하면요 안 됩니다. 물론 편인의 장점도 있어요. 이게 편인이 겁재를 만나고 상관으로 연결이 되면요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합니다. 빛을 발해요. 그것도 어떤 영역에서? 내가 전문적이고요 특수한 영역에서. 이게 남들과는 다른 뭐 특기나 자격증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AI 영역에 뭐 특화된 전문가가 있다고 칠게요. 이분이 편인의 힘으로 채팅하는 그 AI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출시를 했는데 그 AI 프로그램이 인권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이거는 이분이 인문학적 감수성이 없어서 개발할 때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잘못하면 그 분야의 시각, 그 분야의 사고로만 매몰될 수 있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편관으로부터 생을 받은 편인이 강하게 들어오면요 내 시야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 내 생각으로만 행동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보고 뭔가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는 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내 계획을 점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계획이 완벽한 것인지 다른 각도로도 생각해보는 그런 해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일을 준비해보자. 우리가 해자축 연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인연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인목이 또 말씀드렸지만 병화의 장생지이기도 하고요. 인목을 식상으로 쓰는 금일간들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 병화일간분들은요 몇 년 후를 내가 내다보고 인연을 지금부터 뭐 뭔가를 준비하는 기획해보는 해로 삼으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인성의 코드가 아까 준비나 뭐 기획,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병화일간입니다. 나중에 사주풀이 통배나는 영상을 올릴 때 제 사주를 예시로 올릴 거예요. 제가 병호일주인데 이 오화하고 인목이 인호합을 해서 비겁이 강해지잖아요. 화로 향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안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추진력이 제 장점이에요. 추진력. 그래서 저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 유튜브 하는 걸로요. 편관이라는 게 외부에서 주어진 새로운 일, 의무, 책임일 수 있잖아요. 이거를요 너무 스트레스로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걸 변화의 시작으로 받아들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약간 떠밀리듯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외부적인 상황을 제가 받아들이려고 마음 먹고 유튜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꿈이나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현재 상담도 하고 있고 강의 영상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언젠가는 책도 쓰고요 오프라인에서 강의도 할 거예요. 왜냐면 명리로 사기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는 관점에서 특히 그 공포명리 있죠. 뭐 겁재가 많아서 사업하면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사기당할 거다. 편관이 많아가지고 여성분에게 뭐 남자 여러 명 만나다가 뭐 이혼하겠다라고 한다거나 그런 식의 이야기를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 공포명리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취업 준비하고 있는 청년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명리 상담을 해주는 그런 비영리 NGO 단체 같은 걸 만들어보고 싶네요. 물론 먼 꿈이긴 합니다. 제가 이제서야 유튜브를 막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한테는 시작보다는 그때를 위해서 뭐 차근차근 준비하는 느낌으로 지금 이 채널을 운영해 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병화일간 분들 중에서 내년에 뭐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하는 분들 아니면 이직하려고 하는 분들 내년에 뭐 결혼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 그럼 나는 뭘 시작하면 안 되는 거냐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편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 수준을 낮출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시작하는 일이 안 된다거나 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뭐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단정짓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단정짓고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사주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명식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아 놓고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새로운 목표를 두고 내년부터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은 제외를 하고요. 저처럼 몇 년 후를 내다보고 뭔가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분들은 이민년에 그거를 구체화하는 해로 삼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보다는 그런 분들에게는요, 준비에 방점을 찍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막 구독자분들이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큰 기대는 안 하고 일희일비 안 하고요, 묵묵히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나가려고 하거든요. 어차피 저는 제가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게 즐겁고 저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서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안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초코명리라는 이름의 티스토리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블로그에다가는 글을 잘 못 쓰겠더라고요. 최근에 이 유튜브 영상 찍느라 좀 바빠져가지고요. 일단 꾸준히 일주일에 한 편씩은 유튜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병화일간 분들에게 이민년은 어떤 해가 될까요? 본인이 임수평관을 잘 감당하고 다스리기만 하면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한 단계 성장하는 멋진 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으로 만난 분들 모두 오늘 하루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내년 이민년에 하시는 일들 모두 다 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